이자리에서 세계 선도국, 대한민국 언론의 미래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세계 주도 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언론의 미래라는 주제로 많은 분들의 패널 분들과 여러분들과 의견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의 말씀을 박형록 박사님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형록입니다. 세계 선도국 대한민국 언론의 미래 좌담회의 기조 발표를 방으로 합니다. 언론의 그 사회적 기능을 고려해 볼 때 과연 개방은 좋은 것인가, 언론의 혁신은 꼭 해야 하는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잘 살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언론도 그러한 것에 아주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이 해야 할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언론의 소비자들의 지적 의식 수준이 매우 높아져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특정 매체로의 편중으로 인한 왜곡된 정보의 전달은 점차 그 신뢰도를 잃어갈 뿐만이 아니라 기능의 존재 가치에도 심각한 의구심을 제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언론을 개혁하고자 하는 방대한 문제를 거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해가고 있거나 이미 변해버린 언론의 생산과 소비자의 관계, 유통 구조에서 그 기능이 더욱 활발해지고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하고 일부인 유통 구조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 신문, 인터넷 TV 등으로 대변되는 디지털화된 언론 매체의 등장은 우리 생활에서 언론의 기능, 언론의 형태 또는 언론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바꿔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 등장으로 인터넷 언론의 발전은 정점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편함, 언제든지 확인 가능한 신속함, 언론사의 속보 경쟁을 불러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개인적인 정보의 생산과 전달은 소식을 왜곡하거나 비틀어 전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영향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특히 국내 포털 사이트는 정부 기관에서 통제가 가능하지만 규제 범위를 벗어난 외국의 포털 사이트에서 생산되고 있는 정보의 폐해는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정보 또는 언론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영역이 무너진 지 오래고 이미 구분 지을 필요가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언론의 소비자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바로 언론의 생산자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져보면 뉴스 가치는 뉴스 자체의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징크의 김기용 회장께서 발표를 하셨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뉴미디어들이 오픈 포털 뉴스 사이트에 어떻게 수용을 해서 끌어담을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숙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발제를 하고 싶은 것은 과연 뉴스 소비자가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오픈 뉴스 플랫폼이 이러한 것들을 다 수용을 한다고 할 때 이러한 왜곡이나 편파적인 문제, 집중화되어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들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먼저 우리 지금 현재의 언론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양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산자도 뉴스를 소비하고 있죠. 이럴 때 나타나는 병폐는 무엇이고 그럼 그 병폐는 어떻게 고치면 좋은지에 대해서 유영영 우리 박사님께 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언론의 생산자는 이미 단순한 생산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는 벌써 권력자가 됐습니다. 이 언론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핵심적인 건 결국 자유선언이에요.
권력, 거짓,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생산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소비자이자 생산자인 1인 미디어는 그러한 자유 독립을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아주 핵심을 간략하게 찔러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제도기능 측면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개인적으로 언론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육을 받아야 되고 기자의 연수도 받아야 되고 윤리선언부터 시작해서 각종 선언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연스럽게 훈련을 통해서 어차피 그 기자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훈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고 글을 잘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글을 못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공부를 할 수 있고 기자화 돼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까지는 개선이 아니지만 네. 사회적 기반 시스템이 좀 돼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각자 자기의 의견을 충실히 내보여야 되는데 나는 억울한데 내 의견을 충실히 받아줄 데가 없는 거죠. 네. 그러한 것들이 사실 받아줄 곳이 필요한 겁니다. 네. 뭔가 내가 억울할 때 내 억울한 속사정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듯이 그러한 곳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 제도적인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거짓 뉴스를 생산하고 퍼뜨림으로써 우리 언론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걸로 인해서 잘못된 언론을 소비하고 있잖아요, 기사를. 네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인 역할, 법안, 그다음에 어떤 처벌 규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딱 하나만 바꿔놓으면 그 결론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글이 돼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굉장히 경계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언론계에 계시는 분이라든지 석학분들이 연구를 좀 하셔서 틀림없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좀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모든 언론이 그걸 쓰더라도 조선일보가 안 쓰면 안 나타난 거다. 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네, 그런 것처럼 한 언론사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의 문제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박흥식 박사님께 국회 차원에서 뉴스 포털의 독점적 행태를 막기 위한 뉴스 유통 개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데 1인 미디어의 뉴스 포털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지금의 뉴스 포털과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지금 새로운 그 기존의 미디어와 다른 1인 미디어가 지금 등장은 나오는데 사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서 사실 좀 문제 제기랄까요? 네, 두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언론의 기능이라는 것은 물론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만은 언론의 자유가 있는 반면 사실 언론의 책임이라는 문제도 따르게 마련인데요. 네, 지금 1인 미디어가 됐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기존의 기존 미디어는 제도적인 미디어에 등장을 하려면 어느 정도 법적인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그 감독 시스템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걸림돌이 있을 수가 있지만 네, 지금 1인 미디어로 해서 이렇게 진입 장벽을 완전히 해체했을 때 네.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우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저널리즘 윤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뉴스 가치의 문제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한 명의 기자가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 이런 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하늘을 나는 매 한 마리가 한 산 중에서 어린 아이를 향해서 지금 공격을 하려는 찰나에 있어요. 네, 마침 이걸 바라보고 있는 사진 뉴스 기자든 일반 뉴스 기자가 봤을 때 과연 이 매를 쫓아야 될까요?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보도를 해야 될까요? 자, 이것은 물론 가치의 문제입니다만 지금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모든 뉴스에는 가치 문제가 등장하게 되고요. 이 가치를 다루는 기자의 입장에서는 저널리즘 윤리의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네. 만약에 지금같이 제도적인 이런 그 뉴스 생산의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자격을 갖춘 기자들이 이런 뉴스를 생산하는 거에 반해서 만일 1인 미디어가 된다면 네. 이런 진입 장벽이 무너졌을 때 과연 가치 있는 뉴스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저널리즘 윤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반드시 짚어봐야 될 문제가 되겠고요. 네, 지금
특히 이 뉴스의 가치란 것은 여러 가지 객관성이라든지 진실성이라든지 담보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 옛날 이 언론의 그런 그 초창기 시절에는 저널리즘 뉴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많은 뉴스가 생산되면 지금도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런 정보의 홍수 시장에서 네. 과연 어떤 뉴스, 가치 있는 뉴스를 과연 담아낼 것인가 이 문제를 어허. 우리가 절대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정적인 뉴스라든지 폭력적인 불법적인 뉴스가 얼마든지 생산될 수가 있는 여지가 있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불법적인 뉴스나 왜곡된 뉴스나 거짓 뉴스나 선정적 뉴스를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네. 이것을 자율적으로 과연 걸러내질 수 있을 것인가? 네. 그 많은 뉴스 중에서 그냥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낚았다라는 네. 나만은 그냥 선정적인 제목을 이렇게 써서 기사를 복원을 할 수 있지만 네. 그 뉴스가 과연 가치가 있느냐? 생산자가 읽을 만한 가치 있는 뉴스였느냐? 네. 또 그걸 읽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만약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발생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러려면 이런 저널리즘 윤리라든지 뉴스 가치에 대한 이런 인식이 있는 그런 전문적인 기자가 아닌 일반 생산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법적인 이런 그 위험의 방지를 할 수 있는 네. 이런 제도적인 받침이 필요하지 않겠나? 아, 예. 생각도 들겠습니다. 네, 아주 고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매와 어린아이의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만 실제로 일본의 오차노미즈라고 하는 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여자를 떠미는데 사진 기자가 마침 옆에 있어서 그 사진을 찍었어요. 그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떨어진 친오빠가 그 사진 기자와 민 사람을 끝까지 찾아내서 살해한 사건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자, 과연 이거는 뉴스의 가치의 문제일까요? 사실 보도의 문제일까요? 이게 과연 국민들의 알 권리일까요? 그 여자를 살려내는 게 먼저였을까요? 여러분들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박경록 선생님께 1인 미디어의 양산으로 인한 뉴스의 신뢰도에 개선하기 위해서 크로스 체크 방식을 얘기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크로스 체크 이것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크로스 체크라고 하는 것은 SNS나 또는 지멘이나 뭐 이런 데 여러 가지 방법. 네. 진위 여부를 가리는 건데 이제는 요즘 AI에 의해서 그런 신속히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우려할 점은 과연 기계적인 것들 때문에 감정적인 것이 너무 웃어버리지 않느냐. 네. 또 기존에 또 감정적인 것 때문에 네. 진위 여부를 제대로 체크를 못하는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네. 잘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네. 지금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체크를 하는 것도 앞으로 미래의 선진국형으로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AI가 걸러내는 기능을 하자. 그럼 거짓 뉴스를 AI가 걸러낼 수 있나요? 결국엔 알고리즘 문제겠죠. 네. 네. 그러한 부분도 제대로 잘 개발해 나가면은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세계 주도국가 대한민국으로서의 미래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길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약속된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의 고견을 다 듣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나와주신 네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